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녹화가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네, 안녕하십니까. 6주차인가요? 이거 5장으로 돼 있어갖고 이게 6장인가 그런데, 7장인가 그런데. 네, 어쨌든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좀 생소한 용어들이 좀 많을 수가 있어요. 생소한 용어들이 많을 수 있지만 우리 여러분들은 뭐 전공하시는 친구들 아니니까 좀 간단하게 좀 훑어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뭐냐? 프로그래밍 언어를 알기 전에 프로그램이 뭔지 우선 알면 좋겠죠. 쉽게 얘기하면 프로그램은 사람이 그 컴퓨터를 활용하고자 할 때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소프트웨어가 프로그램이죠. 그럼 이제 그 프로그램을 짤 때 사용하는 게 프로그래밍 언어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사람과 컴퓨터가 서로 의사교환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프로그래밍 언어다. 결론은 뭐예요? 컴퓨터한테 너가 뭘 해야 될지 명령하는 거를 그거를 쫙 짜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컴퓨터 언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 이 두 가지가 이 기계어 어셈블리어가 아니고 저급 언어와 그리고 여기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 이 두 가지로 있어요. 고급 언어하고 저급 언어하고 이거 왜 고급 언어만 저급 언어만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고급어와 저급어 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벨이 낮은 거지 뭐 저급하다 아니 뭐 하여튼 뭐 같은 뜻이긴 하네요. 어쨌든 낮은 레벨의 낮은 수준의 언어인데 이거는 낮은 수준일수록 컴퓨터가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저급 언어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계어와 어셈블리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기계어는 뭐냐면은 기계어 그러니까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컴퓨터는 디지털이기 때문에 0하고 1만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0하고 1로 표현이 되어 있는 언어입니다. 이거는 물론 순수하게 0하고 1로만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기계어는 하드웨어를 직접적으로 제어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강력한 언어예요. 그런데 이걸로 프로그램을 짠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얘기죠. 근데 초창기에는 그 컴퓨터 언어 자체가 전부 다 기계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 보자 해서 나온 게 어셈블리어입니다. 그래서 이 어셈블리어 같으면은 물론 저급어의 한 종류이긴 하지만 그나마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수준만큼 올리긴 했습니다. 근데 물론 어렵긴 해요. 예를 들면 더하기는 뭐 add라든지 뭐 저장은 str에서 store address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기계어를 기호화했습니다. 기호로 만들어가지고 처리를 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저급 언어이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를 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거는 저급어가 아니고 고급어 위주로 많이 쓰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인간과의 친밀성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급어는 컴퓨터에 가까운 언어고 고급어는 사람이 쓰는 언어에 가까운 언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급어의 경우에는 뭐 주기억 장치, 레지스터, 마이크로 프로세서, 입출력 포트 이거 전부 다 주기억 장치이긴 하지만 뭐 메모리 장치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통제가 가능하고 내가 만약 저급 언어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하드웨어에 충분한 지식이 당연히 요구되겠죠. 근데 실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고급 언어의 경우에는 저급 언어에 비해서는 상당히 쉽습니다. 저급 언어에 비해서는 쉽긴 한데 이게 그 프로그래머 언어를 배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어려운데 이게 저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그러니까 외국어를 배운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그나마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50년 중반부터 해가지고 쭉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에이다 얘기하면서 뭐 여러가지 얘기를 해줬죠. 자,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같으면 초창기에는 뭐 기계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세대에 넘어가면서 어셈블리어가 사용이 되는데 어쨌든 어셈블리어도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죠. 그죠? 그리고 호환성 문제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도 활용하고 있는 포트란이라든지 파스칼이라든지 이때 이제 고급 언어가 조금씩 만들어졌고, 이제 그 뒤로부터 만들어진 건 뭐냐면은 사실 3세대 언어에서 크게 달라지진 않았는데 4세대에 나오면서 GD어라는 게 나왔어요. 이게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나왔는데 이게 상당히 강력한 언어입니다. 지금도 물론 활용하고 있고요. GD어 같은 경우에는 5세대 언어인데 이거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거는 아예 코딩 수업 때 사용하는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가장 대표적으로 스크래치라든지 이런 언어들에 사용하는 건데 이게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뭐 저도 사실 뭐 스크래치 수업도 하고 있고 이렇긴 하지만 아주 좋은 언어예요. 자, 4세대하고 5세대 언어를 사실상 보면 되는데 3세대 언어까지는 절차적이다. 그러니까 순서,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 문을 열고 앉아서 시트 맞추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시동을 켜고 기어를 뒤로 바꾼 다음에 앞으로 간다. 이게 순서잖아요. 순서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죠. 그죠? 이게 절차적 언어인데 4세대 언어 이후에는 비절차적 언어예요. 이게 뭐냐면 절차 없어요. 그냥 자동차, 요즘에 자동차 어떻게 해요? 집에 가기 전에 시동 먼저 걸어 놓을 수 있죠. 시동 먼저 걸어 놓는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전기차 같으면은 뭐 테슬라라든지 뭐 이런 거 보시면은 브레이크 안 밟고도 시동, 물론 브레이크 안 밟고도 시동 걸 수 있고 브레이크 안 밟고 시동 걸고 내가 원하는데 그냥 하면 막 되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돼 있죠. 그죠? 이게 다 비절차적 언어인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데이터베이스 GD어예요. 이 말은 상당히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 포털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우리 종합정보 시스템 들어가서 여러분들 학점을 보고 싶다. 절차적 언어면은 1학년 1학기 때부터 지금까지 거 다 봐야 돼요. 근데 GD어 그 데이터베이스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 뭐야 이거? 데이터베이스 언어의 같은 경우에는 아유 잠시만 정지. 되고 있나? 아유 참 엉망진창이야. 자 어쨌든 데이터베이스 같은 언어는 내가 마음대로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아유 꼬여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비주얼 프로그래밍인데 이거는 가장 대표적인 게 비주얼 에이직이 아니고 베이직입니다. 그리고 뭐 델파이,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블록 프로그램, 스크래치 같은 거죠. 코드를 내가 직접 짜는 게 아니고 레고 조립하듯이 쫙 조립을 했을 때 결과가 출력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상당히 좋은 거죠. 내가 프로그래밍 언어 공부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스크래치 한 달 정도면 충분히 떼거든요. 한 달 정도 공부하고 난 다음에 하시면은 상당히 괜찮을 거예요. 자, 우선 프로그램 보시면 프로그램은 특정 목적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명령어들과 자료들이 모아놓은 것들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자료나 이런 것들은 뭐 다시 또 뭐 스레드라든지 뭐 그런 이름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거고, 프로그래머는 프로그램 만드는 거죠.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이고, 그리고 개발 도구인데 개발 도구는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환경이에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예를 들면 자바라는 언어는 이클립스를 통해서 만들 수 있고요. C++로 만들어진 거는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걸로 만들 수 있고, 파이썬의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 ID인가? 어쨌든 그걸로만 만들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구현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도구들을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에디터는 메모장 같은 거예요. 이제 글자를 적을 수 있는 거.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이제 편집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명령어를 이제 적는 거. 컴파일러는 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이게 뭐냐면은 내가 고급 언어로 짜잖아요. 그죠? 고급 언어로 짰는데 그럼 컴퓨터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 변경을 해줘야 되겠죠. 그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고급어를 저급어,
고급어를 기계어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컴파일러인데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디버거인데 말 그대로 버그 찾는 거예요.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링커라고 해가지고 이건 뭐냐면 프로그램을 짰죠. 프로그램을 짰을 때 이건 정상적인 프로그램이네, 그럼 이제 실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요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통합 개발 환경 IDE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편집기는 메모장으로도 가능하고요. 다 가능해요. 컴파일러가 따로 있고, 뭐 이거 두 개는 사실 따로 존재하진 않지만 다 따로따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하나로 다 묶은 게 통합 개발 환경,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해가지고 통합 개발 환경이에요. IDE 여기 적혀있죠. 통합 개발 환경 다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모아가지고 있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비주얼 스튜디오 가장 대표적이고, 우리 이클립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에디터가 있고요. 여기 디버거가 해가지고 나오는 출력도 있고 뭐 이런 건데, 이런 것들 어쨌든 다 있는 환경이다. 자, 프로그램 구현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하겠죠. 프로그램 소스를 막 짜요.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은 그걸 짠 거를 아까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프로그램 내가 고급으로 짠 거를 저급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 과정을 컴파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컴파일을 해주는 프로그램 이름이 컴파일러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내가 프로그램을 짰다.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은 이게 컴파일을 통해서 번역을 해줘요. 번역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람이 사실은 이제 바꿔준 거 이제 오브젝트 파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뭐 그건 필요 없는 얘기고, 이렇게 해주는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내가 생성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학교에 있는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좀 익숙치가 않네요. 자, 그 다음 이제 프로그램 구현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은 링크와 실행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컴파일을 통해 가지고 저급어에서 고급어에서 저급어로 바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실행 파일을 만들어야 되겠죠. 실행 파일을 만드는데, 그 실행 파일로 만드는 게 링크 혹은 링커, 이게 사실 뭐 같은 겁니다. 그래서 목적 파일을 만들게 이렇게 연결해 주는 과정을 링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exe 파일로 변형이 돼 가지고 내가 실행할 수 있는 파일로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최종 소비자들은 대부분이죠. 대부분 실행 파일이 뭐예요? exe죠, 그죠? exe 파일로 실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디버그인데, 디버그인데, 이게 이제 오류가 나는 걸 잡는 거죠. 그 버그를 잡는다 해서 나오는 오류인데, 이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요거 여기인데, 요거 보고 난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이게 사람이 짜는 거다 보니까, 예전에 기계어로 짰을 때는 오류가 없었어요. 오류가 없었는데, 이제 그 컴파일 하는 과정에서 사람은 알아들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기계가 못 알아듣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뭐 대부분 근데 오타긴 합니다. 그런 것도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컴파일 에러나 실행 에러를 수정하는 과정을 얘기를 하게 되고, 프로그램 명령을 수행하게 되면은 컴퓨터 상태를 보여주거나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오류를 찾아낼 수 있는 건데, 사실상 오류는 무조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류는 컴파일러 오류인데, 컴파일러 오류는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타 쳤던가, 링크 오류는 실행 파일 오류인데, 이것도 뭐 거의 생기지 않는 오류고, 대부분 컴파일 오류고, 그 다음 실행 시간 오류인데 무한대로 막 돌아가게 한다든가 뭐 그런 겁니다. 예, 그레이스 호퍼 박사, 제가 아까 전에 뭐 얘기했었죠. 아까 전에 아니고 어제 얘기했었죠, 그죠? 프로그램을 이렇게 짰는데 벌레가 껴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버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 구멍은 1, 구멍 안 난 거는 0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 나방이 껴서 죽어버리니까 뭐가 됐어요? 그 부분이 1로 표시가 되는데 0으로 표시돼가지고 오류가 생긴 거죠. 그 뒤로 근데 아주 아마 살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제일 처음에 나온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컴파일은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아까 제가 번역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번역하는 건데,
번역도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컴파일 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 인터프리터 방식, 프린터가 아니고 프리터예요. 프리터. 인터프리터 방식과 컴파일러 방식이 있어요. 두 개 차이점이 있는데, 뭐냐면 컴파일러는 내가 프로그램을 다 짜요. 어려운 말로 우선 보지 마시고, 프로그램을 다 짜고 난 다음에 통째로 번역하는 거예요. 통째로 번역을 해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속도는 빠르겠죠. 그죠? 속도는 빠른데, 문제가 뭐냐? 한 10,000줄짜리 프로그램이다. 그럼 어디가 고장났는지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인터프리터 방식은 뭐냐? 프로그램을 다 짜는 게 아니고 한 줄씩 하는 거예요. 한 줄 짜고 번역하고, 한 줄 짜고 번역하고. 이렇게 되니까 문제는 뭐예요? 좋은 건 뭐예요? 버그는 없겠죠. 그죠? 버그 찾는 걸 엄청 쉽겠죠. 딱 했는데 버그가 생겼어. 그러면 거기서만 다시 하면 되겠죠. 그런데 단점은 속도가 엄청 느리겠죠. 10,000줄짜리 짠다. 그 10,000번 컴파일을 하는 거예요. 컴파일러 방식으로 하면은 한 번만 컴파일 하면 되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인터프리터는 속도는 느리지만 완벽하게 짤 수 있다. 컴파일러는 속도는 빠르지만 버그를 많이 찾아야 된다. 이런 장단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바 같은 언어는 이 컴파일러하고 인터프리터 이 두 개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C#이나 자바는 둘 다 가지고 있다 라는 거. 근데 근데는 아니고요. 어쨌든 그렇게 돼 있다. 자, 이제 언어 종류에 대해서 참.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트란이라는 언어인데, 지금도 그 건축 쪽에는 사용하고 있어요. 건축 이쪽은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최초로 이제 대중화된 프로그램 언어고 지금도 활용할 수 있고, 계산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해요. 근데 이게 왜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냐면은,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건설회사 취직했어. 직장 상사가 한 50대야. 이분은 포트란을 활용했다고 하네. 나는 파이썬이나 더 좋은 프로그램을 알아. 그래서 이걸로 짰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직장 상사 뭐라 그래요? 야, 나 포트란밖에 모르니까 포트란으로 짜와. 포트란 밑에 있는 직원 포트란 짜야 되겠죠? 포트란 짜서 배워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 포트란 좋네. 그럼 그 뒤로 포트란만 해요. 그 직장 상사가 10년 뒤에 정년퇴직해요. 이제 내가 40살쯤 됐어. 근데 포트란만 활용했네. 파이썬을 까먹겠죠? 까먹진 않겠지. 어쨌든 포트란이 더 편하겠죠? 밑에 직원 왔네? 파이썬으로 짜왔네? 포트란으로 짜와.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건설이나 건축이나 이런 데서는 쓰고 있는 분이 아직도 있긴 있어요. 뭐 좀 많이 사라지긴 했겠지만. 자, 그 다음 코볼인데, 코볼은 요즘 뭐 활용을 안 합니다. 코볼에서 더 잘 나오는 뭐 코볼 C나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언어도 있다. 그 다음 베이직인데, 베이식이라고 얘기하고 베이직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처음에 배우는 언어가 이 베이직이었어요. 아주 간단하게 돼 있어가지고 배우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로 개발할 수 있는 게 크게 좋은 건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컴퓨터를 배우기 위해서 쓰는 건데,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저걸 해요. 요즘에는 이걸 또 활용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초기에 말씀드렸던 스크래치 같은 게 아주 잘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활용해 버리니까 요즘엔 거의 활용을 하고 있진 않죠. 그래서 베이직을 기본으로 만든 비주얼 베이직으로 해가지고 정말 간단하고 좋은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나왔다. 자, 그 다음 파스칼입니다. 파스칼인데 요것도 뭐 여기서는 뭐 널리 사용한다 이러는데 요즘은 또 그닥 그렇게 많이 사용 안 됩니다. 자,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스칼하고 교육용 언어인데, 파스칼이 어쨌든 뭐 그런 언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언어가 있고 그랬다. 델파이라는 언어도 있는데 지금 뭐 널리 사용한다, 널리 사용 안 해요. 뭐 델파이는 파스칼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픽으로 개발하는 건데, 이거는 비주얼 베이직이 워낙 잘 나와 있어 가지고 그걸로 만들지 이건 그렇게 사용은 하지 않습니다. 많이 사용은 안 해요. 자, 그 다음 지금까지도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죠. C 언어입니다. C 언어.
A 언어가 있었고, 그 다음 B 언어가 있었고, C 언어가. 그 C 언어에서 발전된 D 언어는 없습니다. C 언어가 워낙 잘 나와가지고, 지금 아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예 그냥 표준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C 언어에서 네트워크 기능을 조금 더 추가한, 비주얼적인 면이랑 네트워크를 추가한 게 C++, 그리고 보안적인 면이랑 비주얼적 면을 추가한 게 C# 해가지고 이렇게 언어가 파생되는데, 그 이상의 언어는 나오진 않고 있는데, C 언어로 뭘 만들었냐? 운영체제를 기본적으로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윈도우라든지 C++이라든지 C라든지 이런 거, C란다. 리눅스라든지 이런 걸 이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C 언어를 원래는 공인 이름이 ANSYS예요. 미국 표준 C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C 언어가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하드웨어도 직접 통제가 가능합니다. 고급 언어 중에 유일한 건 아니지만 이 당시에 나왔던 고급 언어 중에서는 거의 유일했어요. 그리고 컴퓨터를 타진 않습니다. 아무 컴퓨터를 활용하더라도 그 당시 처음 나왔을 때 얘기예요. 지금 너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뭐 연산자와 데이터형 뭐 여러 가지 있다 이런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금도 대부분 다 C로 다 만들고 있다. 아까 전에 제가 자바를 만들 때 이클립스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 이클립스를 개발한 것도 C로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에서 한 단계 더 객체지향이라는 개념을 더 추가해서 만든 언어가 C++입니다. 조금 더 편해졌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이런 언어가 나왔죠. 그래서 C++은 객체지향 개념이 나와가지고 더 추가적인 개념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상속을 추가해서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프로그램 언어 시간은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잠시만요. 제 컴퓨터를 가지고 오든지 해야지 이거. 자, 그 다음에 꺼버렸네. 어쨌든 객체지향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스크래치인데 요즘 이거 아주 상당히 뜨고 있죠, 그죠? 레고 조립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는 내가 프로그램 언어를 좀 공부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나 뭐 그런 친구도 있으면, 요즘 초등, 고등학생도 이거 다 배워요.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공부해 보시면은 아주 괜찮은 언어입니다. 물론 이걸로 뭐 돈을 번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주 강력한 언어다. 이거를 네이버인가 짝퉁도 만들었어요. 그 정도로 아주 좋은 언어입니다. 자, 프로그램 언어 구성 요소인데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석이라고 해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 언어는 뭐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떤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석을 달아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문장 구분 블록 해가지고 쭉 있는데 그냥 보시면 되고요. C의 예약어인데 여기 보시면은 예약어가 뭐냐면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프로그램을 짤 때 가장 핵심적인 언어예요. 단어. 그러니까 48개 예약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자바 같은 거 실제로 쓰는 단어를 따지면 한 200여 개 정도 되는데, 그 200여 개 가지고 C 언어 같으면은 한 20, 30개 되는데, 그 120, 30개 가지고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대단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사실 진짜 배워두면은 좋긴 합니다. 요즘엔 문과, 이과 할 거 없이 요즘에 다 배우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 다음 변수인데, 지금부터 프로그램 언어를 공부한 친구들은 좀 자세히 봐야 되는 거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는 뭐냐면은, 우리가 컴퓨터를 활용을 하잖아요. 컴퓨터 할 때 내가 프로그램을 딱 실행을 시키면은 하드디스크에 설치가 돼 있던 그 프로그램이 어디에서 실행이 되냐면은 램에서 실행이 됩니다. 근데 그 램에서 실행이 될 때 좀 어렵죠. 램에서 실행이 될 때 넘어갑시다. 너무 어려워요. 램에서 실행될 때 램 주소 값을 하는 건데, 램 주소가 원래 좀 어려운데 그걸 좀 쉽게 하려고 뭐 만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뭐 변수 해가지고 임시 저장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자료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컴퓨터는 보시면은 정수하고 소수형 이거를 다 구별합니다. 정수, 소수. 그러니까 문자 논리형은 구별한 건 알겠는데, 정수나 실수나 사실은 같은 숫자잖아요. 그리고 정수는 소수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굳이 이거를 나눌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나누냐? 우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건 메모장 켜가지고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정수와 실수를, 자, 1번 컴퓨터는 10과 10.0 두 개 같죠? 같은데 이를 다른 것으로 인식합니다. 10하고 10.0을 다른 걸로 인식해요. 네.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정수형 10이랑 실수형 10.0은 사실 아무도 의미가 없지만 이건 어쨌든 실수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다른 걸로 인식하기 때문에 해야 되고, 또 2번은 뭐냐면은 메모리 절약하기 위해. 그러니까 10을 저장할 때 두 글자가 들어가죠. 근데 10.0을 저장하면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저장되죠. 0까지. 그죠? 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죠? C 같으면 하나, 둘. 이렇게. 그러니까 메모리를 저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프로그램 짜는데 실수만 쓰네? 정수만 쓰네? 하면 정수형으로만 만드는 거고. 실수도 쓰네? 그러면 실수형으로 저장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메모리도 저장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 가장 큰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시험 문제 내기 딱 좋죠. 그죠? 주관식 문제로. 뭐 종류는 이런 것도 쭉인데 그냥 이건 그냥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제어문입니다. 자, 제어문인데 뭐 이것도 이런 게 있구나. 이거 보시면 됩니다. if문, 스위치문, 뭐 반복문은 for, while, do while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 다음 객체 지향 언어인데 이거 상당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이거를 전공 안 하는 친구들한테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자전거를 만들면은 예전에 자전거 MTB 만들어 했어요. 그럼 MTB를 다 만들었어요. 너 자전거 만들 줄 아네? 사이클 만들어. 이러면 또 처음부터 또 사이클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객체 지향은 어떻게 하냐면은 바퀴, 안장, 핸들, 프레임을 먼저 만들어요. 그 다음에 MTB 만들어 그러면 이거 가져와서 조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퀴를 조금 더 두껍게 만드는 거. 사이클을 한다. 이것도 객체 아까지 만드는 거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가볍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객체 지향인데, 객체 지향을 할 때는 이 주상, 상속, 캡슐 다형성 이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의 구성은 속성하고 행동인데, 속성은 정적인 거예요. 안 바뀌는 거. 자동차 색깔, 자동차 뭐 제조, 연일, 속도 뭐 이런 거. 근데 안에서 바뀌는 거 뭐겠어요? 색상의 색깔이 빨주노초 파란보 바뀌겠죠? 이게 행동입니다. 속도도 100km 한정, 200km 한정, 300km 한정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부에서 일 처리해가지고 영향을 바뀌는 거, 요거를 행동. 아예 있는 거 정적. 자, 보세요. 제가 이름이라고 적었어요. 우리 반 이름을 여기 적어주세요 라고 했어요. 요거는 속성이 되겠죠. 제가 종이를 돌렸어요. 여기 A 학생, B 학생, C 학생, D 학생 이름을 계속 적었죠. 그럼 각각의 학생은 행동이 되는 거예요. 좀 어렵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우니까. 자, 그래서 뭐 객체 지향 언어가 이렇게 발전이 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객체 지향 언어의 가장 대표적인 언어가 두 개가 있어요. C++이랑 자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게 C++이에요. 자바예요, 자바. 자바가 만드는데 사실은 자바가 망할 뻔했어요. 자바가 망할 뻔하다가 안드로이드에서 자바를 선택하면서 엄청 크게 되죠. 그 전에는 진짜 망할 뻔했습니다. 이 자바라는 언어가 모양이 커피 모양이에요. 보시면은 자바 마크를 보시면 커피입니다. 왜 커피냐면은 보셨을 거예요. 이거 한두 번. 이거 보셨죠? 그죠? 네. 자바로 커피인데 왜 커피냐면 제임스 고슬링이라는 사람이 커피를 좋아했어요. 그것도 인도네시아 커피. 예, 인도네시아 커피를 좋아해가지고 그 이름 따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짓말 같으면 진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NET 프레임워크인데 이것도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핸드폰에서 돌아가는 게임을 컴퓨터에도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다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샵인데 그 C샵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자바랑 C++랑 비슷하긴 합니다. 비슷하긴 한데 뭐 컴포넌트 프로그램 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뭐 어려운 말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은 보안하고 관련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사실 그렇게 많이 사용은 안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 이거는 뭐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죠.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있고요.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죠. 그죠? 요즘 엄청 많이 사용하죠. 뭐 공짜로 사용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쭉 돼 있다. 이건 근데 인터프리터 방식에다가 뭐 이렇게 쭉 돼 있다. 그 파이썬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저 있을 거예요. 혹시 여기 이 사람 혹시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네요. 공부하는 공익, 무슨 공익이란 거 혹시 무슨 공익이냐 얘? 병현이 반변용인이라고 안동에 있는데 제 고향이 안동인데 저 교회 동생이에요. 교회 동생. 엄청 유명한 애죠. 예. 얘가 이제 파이썬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만들었어요. 뭐 거기까지만. 엄청나게 유용한 겁니다. 이거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아요. 이거는. 그래서 뭐 파이썬 이 프로그램 가지고 파이썬 이걸로 짜는 건데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고 언어라고 해가지고 그러는데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실제로 이게 뭐 강력하진 않고 아주 그냥 간단하게 그냥 내가 프로그램 언어를 공부한다 그 전에 그냥 간단하게 그냥 공부해본다 할 때 쓰는 언어고요. 그 다음에 코틀린이라고 있는데 이건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할 때 쓰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자바랑 여기 있죠. 자바랑 한번 싸웠죠. 왜냐면은 코틀린이 자바 언어하고 거의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상호 운영 100% 지원 이렇게 되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표절했네 안 했네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막 몇십 조짜리 소송이 붙었는데 결국에는 구글이 이겼죠. 구글이 이겨가지고 그냥 막 쓰죠. 그죠? 그래서 코틀린 안드로이드 앱 개발 때 쓰는 거. 스위프트 같으면은 애플에서 만든 거죠. 그죠? 원래는 애플에서 만든 게 오브젝트-C라는 걸 했었는데 이 오브젝트-C가 너무 약해가지고 스위프트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개발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R입니다. R은 통계 언어죠. 통계로 하는 건데 뭐 이것도 저도 논문에 읽었을 때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거고 통계 때 쓰는 거. 자,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상 프로그램 언어보다는 뭐 이거는 살짝 좀 쉬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